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공부에 대해서 Q&A 질문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는지, 또는 어떤 걸 극복하면 성적이 더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궁금증과 또 아이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좋은 비법 많이 소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1 때까지 쭉 이 형은 축구만 하는 축구 지망생이었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10점, 20점 이렇게 나왔었는데 고1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하고 캐나다로 가서 4년 공부한 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인류대학이죠. 그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2학기 학점이 3.7, 3.8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이 생각하기를 이건 혹시 교육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먼저 형의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유추해 보건대 캐나다로 고등학교로 입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먼저 입학을 했을 때 그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것 중에서 축구를 했을 것 같네요. 그때 발시티라고 학교 대표 선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었겠죠. 왜냐하면 축구 지망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 축구의 그 발시티에 뽑히게 되면 그 인기 상승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학교에서 인지도도 높여가고 나 진짜 잘할 수 있나 보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뭘 하든 그 자신감이 이어져서 학과 공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할 때 액티비티에 좋은 에세이를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적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을 해요. 맥길과 토론토는 캐나다의 굉장한 명문 학교잖아요. 여기에 합격을 했다는 건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건데, 꾸준히 해온 축구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런 자신감을 이어서 학업에도 열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정말 씨앗과 같아서 정말 잘 키우면 거창하고 아주 웅장한 나무로도 자랄 수 있는 건데요. 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부모님께서 잘 캐치하시고 캐나다로 옮겨서 그 잠재력을 키워서 좋은 대학으로 합격하기까지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학생은 영재고, 자사고, 특목고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고1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중에 한 대학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를 가든 국내에 있든 여러분의 역량은 무궁무진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신에 맞는 방법을 찾고 또 열심히 그 일에 매진을 하게 될 때에는 정말 좋은 결과,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두 번째로 질문해 오신 부분은 사실 이제 고학년이 되다 보면은 이런 갈등들을 많이 하거든요. 고학년 학생인데 선택 과목을 스페니쉬를 하느냐, 심리학을 하느냐, 그리고 뭐 아이는 그냥 스페니쉬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또 어머니 생각에는 스페니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전공은 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고학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느냐 이런 부분 굉장히 민감하게 와닿고, 또 부모님과 약간의 충돌이 있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고학년 때 선택 과목들을 잘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대학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학교가 AP인지 IB 학교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AP 학교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학교가 지금 판이하게 입시가 바뀌었잖아요. SAT2가 폐지되고, 그리고 SAT에 에세이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AP의 무게감이 좀 실리고, 학교의 그 학사 과정에 대한 것과 다양한 활동,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대학까지 지원하게 된 그런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하는, 그런데 역점을 두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스페니쉬를 하든 또는 심리학을 하든 AP 시험을 5월에 보게 될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심리학은 AP를 받기에 좀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공을 정하지 못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9학년 때 전공을 바로 정하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접하면서 나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살아가는 어떤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간다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어떤 풍부한 경험들을 대학에 에세이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고학년쯤 되면 부모님이 푸시한다고 말을 듣고 뭐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푸시에 대해서 거부감으로 더 반항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거나 우기거나 이럴 때 우리가 막 속 상하죠. 근데 이럴 때는 살살 달래가며 정확한 데이터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런 건 어떠냐고 제안해 보면서 달래가면서 이렇게 쭉 이어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가 만약에 심리학에서 5점을 받는다거나 좋은 결과를 갖게 되면 부모님의 그런 어드바이스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서 공부를 더 열심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에는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해요. 파이팅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혹시 틀린 문제를 복습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많이 틀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일일이 오답 노트를 쓴다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때는 복사를 해서 틀린 문제만 골라서 풀어보고요. 그리고 그 오답이 점점 줄어들어서 몇 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특히 헷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틀리는 부분과 헷갈리는 부분을 그런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책상 앞이나 화장실, 자주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고 완전히 자기께 될 때에 성적이 훌쩍 오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의대를 가고 싶은 고학년 학생인데요. 심리학이나 경제학, 스페니쉬 이런 거 하는 게 어떨까요? 또 오케스트라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과 쪽에 있는 수업과 바이오를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해야겠죠. 특히 미국이라면 그런 입시 제도가 많이 달라졌으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이2가 없어지고, 그리고 SAT에 에세이를 쓰는 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의과대에 입학하기에 유리한 과목들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소논문을 쓰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해외든 국내든 의대 열풍이네요. 이렇게 고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의대를 합격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내가 좀 잘 못하지 않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난 해도 왜 잘 안 되지? 라는 거는요, 여러분은 뭐든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나에게 맞는지 이런 걸 모른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의 꿈이 어떤 것인지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한지,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그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에 있는 자료들을 보시고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드림맘이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